오늘 제1부 주제에서는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그 다음에 미중 통상 분쟁, 마지막으로 수입 규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트럼프 정부 때 갈등은 다소 해소가 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새롭게 부각될 갈등이나 분쟁 이슈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트럼프 정권 기간 동안의 무역 전쟁, 미중 무역 분쟁을 좀 요약해 보자면 예. 두 개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4년간의 무역 전쟁을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가 관세 전쟁이죠. 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에서 못 팔리게 만들겠다, 관세 전쟁. 두 번째가 요약해 본다면 수출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마치 한일 무역 전쟁의 모습하고 비슷할 수 있겠죠. 화웨이 등과 같은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반도체 공급하지 마, 경제 제재 가하면서 중국산 제품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게 만드는 공급 차단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바이든은 굉장히 경멸합니다.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자예요. 예. 이런 보호무역 조치, 대놓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그냥 반대하거든요. 그럼 바이든은 어떤 사람이냐? 바이든은 자유무역주의자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현재 중국 경제를 지금 시나리오대로 전망을 해본다면 대략 한 2028년 정도면 중국이 GDP가 미국을 앞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바이든도 똑같아요. 예. 다만 자유무역주의자답게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 패권 전쟁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하는 방향성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방향성은 앞에 교수님께서도 정말 좋은 부분들 지적을 해주신 예.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방국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둘러싼 한국, 그리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밖에 유러피언 국가들, 이런 국가들하고 사실 트럼프는 그동안 계속 싸워왔거든요. 뭐 방위비 분담하라,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 다 싸웠어요, 모든 나라들하고. 근데 바이든은 반대로 내줄 건 내주자, 우리 방위비 우리가 좀 분담해주자, 대신 한국을 우리 편으로 가져오자,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그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제 조약이나 FTA나 국제 기구 다 탈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시했죠. 예. 근데 다 다시 재가입하겠다가 바이든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우방국들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런 국제 기구들을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압박하는 방향은 산업 보조금 제도, WTO 체제 안 맞는다. 왜 중국만 자기네 산업을 보호하려 드느냐? 산업 보조금,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아이들 노동력으로 쓰는 문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 탄압 문제, 이런 것들. 특히나 바이든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 규제 문제입니다. 대미 수출 여건 같은 이런 환경, 뭐 아무리 자유무역주의를 외치는 바이든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또 역시 약간의 보호무역주의를 취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 대미 수출 여건 같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그 수출 여건이 좀 양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부정적인 면을 보자면은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보호 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기업이 뭔가 투자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낮춰지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제 무역 규범에 기반한 그런 통상 정책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뭐 TPP라던가 이쪽에 혹시 가입해서 조금 더 이 그 메가 FTA 성격이 좀 활성화된다던가 아니면 다자한 무역주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공조하고 안정화되는 모습이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행히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다소 회복된다는 전망도 있고 특히 그 저기
바이든 정권에서는 그 환경 분야 쪽으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복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친환경 정책이 강조되고 하면 수출 시장이 좀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됩니다. 제너릭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제약이나 아니면 바이오 업체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기회를 좀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이 미중 간의 이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좀 잦아들어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금 뭐 당장 이 미중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엄 위원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분쟁이 장기화되면은 그 미국하고 중국 모두 생산이 자체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간재 수요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그 타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 그 패권 경쟁의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이게 그 상품 수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약간 재편의 그 조짐을 보이는 글로벌 가치 사슬 이쪽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 장기화될수록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미국하고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수출 시장하고 공장 다변화, 생산지 다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기술 경쟁력을 갖춰서 고부가 같이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수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앞서 토론자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수입 규제는 과거에는 미국이나 EU 같은 선진국에서 했는데 최근에는 인도나 아세안 국가들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또 대상 기업도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수입 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방식에서도 상계 관세나 반덤핑 같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국가 안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또 수입 규제를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정부 차원의 대응과 또 기업이 할 수 있는 대응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 사전적으로 수입 규제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수입 규제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현지 국가에서 어떠한 수입 규제 관련된 동향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다음에 이걸 정부와 기업이 같이 공유함으로써 실제 수입 규제 조치가 시행됐을 때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현지 무역관이나 현지 예. 대사관, 현지 로펌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아, 제소가 가능한 기업들의 동향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상무부나 USTR의 움직임을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기업들에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규제 조치가 시행되게 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아웃리치에 나서게 됩니다. 정부 간 기존에 있던 양자 채널이라든지 공청회, 조사 절차에 참석해서 정부 발언 등을 통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의 철회라든지 완화를 적극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WTO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서 다자 채널을 활용해서 외국 정부의 불합리한 수입 규제 조치라든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또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다자 체제를 통해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